전통도 스스로를 의심해 볼 수 있어야 한다. 효율성도 스스로를 의심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윤추구도 스스로를 의심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의심해 보지 않는 존재는 그것이 개인이든 집단이든 시스템이든 언제든지 괴물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소개할 책은 고기로 태어나서 한승태 씨가 쓴 책입니다. 너도 약간 여태껏 다뤄왔던 주제하고는 좀 다른 분야구만. 이번에 사실 좀 고민을 했어. 페미니즘 관련된 책을 할까? 아니면은 좀 다른 분야의 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우리 단톡방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러고 이제 너한테도 얘기했던 책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돌아서 고기로 태어나서라는 책을 갖고 왔지.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책이야. 작가가 자기 정체를 숨기고 양계장, 양돈장, 개 사육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있었던 경험담을 쓴 책인데 읽기가 많이 힘들었어. 그때도 얘기를 했었을 텐데 이게 챕터가 나눠져 있잖아, 책이. 그러면은 한 챕터를 읽고 나면 쉬어야 되고, 그리고 책을 읽다가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너무 많았어. 묘사가 그렇게 잔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정말 사실적으로 묘사된 게 너무나 잔인해서 읽기가 힘들었어. 그런 책을 함부로 이렇게 막 소개해도 되는 거야? 그래도 읽고 나면은 채식에 대해 생각하게 돼. 아니면은 채식이 아니더라도 공장식 사육이라고 하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책이야. 그래서 나도 원래 고기 섭취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 고기를 먹는 게 즐긴다기보다는 그냥 단백질 섭취를 위해 먹을 때가 많아. 돼지고기나 닭고기, 소고기 같은 거 먹을 때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난 이후로 이 책을 내가 3월 달에 읽었거든? 지금 우리가 영상을 찍는 게 5월 3일이잖아. 2달간 달걀 외에 다른 고기를 사본 적이 없어. 약간 그 정도로 충격이었어. 예전에는 단백질을 위해 고기를 샀었거든. 그랬는데 지금은 공장식 사육으로 인해 죽어가는 동물들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줄이게 된 것 같아. 그거를 보고서 좀 소위 말해서 충격을 받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줄이게 된 거잖아. 굳이 뽑자면은 어떤 부분이 그렇게 다가왔는지.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할게. 나 책 추천하는 방식 그대로. 먼저 양계장 에피소드에 있는 글인데, 닭들은 악에 바친 듯 소리를 질러댔다. 하지만 나무늘보라도 여기라면 비슷한 소리를 지를 것 같았다. 케이지는 가로 세로 50cm, 높이 30cm의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레인지만한 크기였다. 이 안에 닭 4마리가 3마리인 경우도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이 양계장을 읽으면서 맨 처음에 가로 세로 50cm, 높이 30cm라고 하면은 별로 안 와닿았거든? 근데 전자레인지 크기에 닭 4마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인간이 진짜 야만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더라고. 그리고 이 책에 묘사되어 있는 게 이제 이런 전자레인지만한 크기의 닭 4마리가 들어가면 정말 무리해서 닭을 넣은 거잖아. 근데 이 닭들이 4마리가 정상적으로 앉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4마리가 들어간 케이지에는 한 마리 정도가 이제 땅바닥에 깔려있고 그 위에 3마리가 서 있는 거야, 닭 3마리가. 그러면 이제 닭 발톱이 엄청나게 날카로울 거 아니야. 심지어 이 양계장이란 데는 닭들이 걸어 다닐 수도 없어서 발톱을 어떻게 이렇게 마모시킬 수도 없는 그런 공간이잖아. 그런데 이제 그 밑에 깔린 애가 점점 그 발톱 때문에 털이 뽑히고 살이 상처가 나고 그게 치료가 안 되니까 썩어가고 결국에는 죽는, 그렇게 하면 이제 한 마리가 그 안에서 나오고, 그러면은 이 주변에 또 5마리 막 그렇게 들어가 있는 데에서 또 다시 한 마리 데려와서 그 케이지에 다시 넣으면은 그 중에서 제일 약한 닭이 다시 그 밑에 깔려서 죽어가고,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거든. 사실 이것도 잔인하긴 한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병아리들 선별하는 그런 공장에도 들어가셨더라고. 그래서 이 알이 나오면은 이 알을 부화시켜서
이 부화시킨 병아리를 선별을 해서 다시 파는 그런 곳에서도 일을 하셨단 말이야, 이분이. 그래서 이 책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양계장도 뭐 한 군데만 계신 게 아니라 뭐 여러 군데를 다니시고 양돈장도 그렇고 이 개 사육하는 곳도 한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를 왔다 갔다 하셔서 그냥 전반적인 걸 볼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장점이기도 한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병아리들을 이제 선별을 하면은 이 선별된 병아리들 중에 팔지 못하는 병아리들을 죽일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내가 알았던 그런 것들은 칼날이 돌아가는데 이렇게 죽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것도 잔인하지만 이거를 그냥 자루포대에 담아서 사람들이 발로 누른대, 그 병아리들을, 살아있는 병아리들을. 그럼 이제 막 삐약삐약삐약삐약 소리가 난대. 그런데도 이제 그 병아리들을 담고 발로 눌러서 어떻게든 담아서 그 자루들을 또 모아놓는 컨테이너 같은 데가 있나 봐. 그러면 이제 또 거기에 모아놓고, 그러면은 포대에 눌린 병아리들, 그 다음 그 위에 있는 병아리들, 막 그런 식으로 계속 컨테이너에 쌓여가는 거지. 살아있는 상태로. 그래서 가끔 컨테이너를 지나가면 삐약삐약 소리가 들린대, 아직 살아있는 병아리들의 소리가. 그러다 이제 며칠 있다 돌아오면은 소리가 안 나고. 그래서 이게 너무 야만적으로 느껴졌어. 나 아까 어. 앞부분 잠깐 들었을 때는 약간 막 듣는데도 약간 거부감이 느껴지. 사실 나는 양동장하고 개 사육장 이야기보다 오히려 나는 양계장 이야기가 초반이거든? 순서가 양계장, 양돈장, 그리고 개 사육장인데 양계장이 읽기가 제일 힘들었어. 물론 이거를 나눌 순 없지만 양계장과 개 사육장에 비해 양돈장은 그나마 인간적인 시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양계장이 초반에 시작되는 이야기고 막 그런 얘기들도 있어. 막 닭들의 번호를 확인하려고 닭들의 날개를 이렇게 들어 올릴 때마다 닭 날개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난다고, 막 약간 그런 얘기도 있고, 그냥 엄청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책이야. 그래서 뭐 양돈장은 그냥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개 사육장?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보신탕에 쓰이는 그런 개 사육장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그냥 여기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개를 도살할 때 정말 인간적이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개를 죽인다는 거. 여기서 설명하는 개를 죽이는 방법은 철근에 이제 막 철봉 같은? 철 파이프 같은 거에 이제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 도살할 개를 우리 안에 넣어놓고 그 전기 막대 같은 걸로 개를 막 찌른대, 일부러. 그러면 막 개들이 그거를 피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 철 파이프를 물게 된대. 그럼 그 철 파이프를 무는 순간 전기로 이제 지저짐을 당해서 죽는 거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죽은 개를 파는 건데, 그냥 많은 생각을 하게 돼. 이 책을 읽게 되면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막 마지막에 막 그런 얘기들이 나와. 막 다른 유럽에서나 뭐 그나마 동물권이 잘 지켜지는 그런 나라에서는 뭐 닭 케이지를 몇 센치 몇 센치로 뭐 규정을 해놓는다 뭐 라든지, 아니면 케이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많아. 그 동물이 살아가면서 사육 동물로 살아가면서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공간 크기에 대해서 적어놓는 게 많은데, 그런 규정을 보고 나면 우리나라가 많이 동물권이 좋지 않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아. 사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난 채식주의에 관련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나는 이 책을 읽고도 사실 채식주의까지는 못하더라도 살아가면서 모기를 줄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도 되겠니? 아니면은 좀 더 할 얘기 있니? 뭔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네. 그래서 그냥 마지막으로 작가의 말을 인용을 하자면, 전통도 스스로를 의심해 볼 수 있어야 한다. 효율성도 스스로를 의심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윤추구도 스스로를 의심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의심해 보지 않는 존재는 그것이 개인이든 집단이든 시스템이든 언제든지 괴물로 변할 수 있다.
그렇다.